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영어방송국 지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는 개나 소도 주어가 된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 영어방송국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굉장히 많아요, 사이트가. 그 중에 카페로 시작하는 이 녀석이니까 한번 적어두셨다가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영어는 개나 소나 말이나 주어가 된다. 이번 시간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무생물 주어예요. 무생물 주어. 우리말은 주로 사람인 경우 또는 동물인 경우에 주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주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그런 감각이죠. 하나씩 볼게요. 그 소식 듣고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일단 그 소식을 듣고 하니까 when I 듣고 heard when I heard the news when I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I was surprised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urprised. 이렇게 표현하면 그 좋은 표현인데 영어는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해서 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뉴스, 뭐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만들어서 표현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news surprised me. The news surprised me. The news, 뉴스가 surprise 하면 이게 동사잖아요. 놀라게 하다예요. 누구를? 나를. 그 소식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제가 할 때 When I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I was surprised. 좀 길잖아요. 그런데 이 물주구문, 소위 말해서 무생물, 또 뉴스라고 하는 살아있지 않은 녀석이 마치 나를 놀래키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말식의 발상이 틀린 영어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영어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이 물주구문, 영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물주구문을 활용하게 되면 문장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표지판에 금연이라 써 있어요. 표지판은 일단 sign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자고요. sign이라고. sign이에요. 표지판 sign. sign인데 표지판에 금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다 그러면 영어 좀 하시면은 이제 수동태구나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the sign is written the sign 써 있어요 하면 the sign is written 금연은 뭐예요 여러분? 금연 quit smoking 여러분 금연 표지는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로 써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금연은 no smoking 이렇게 써 있죠 그죠? no smoking 이게 금연이니까 뭐 이건 알아요. 그러면 the sign is written no smoking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The sign says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say라고 하는 동사에 이제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 거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를 붙인 거예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says가 아니고 says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the sign says 하면 이 say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 뭐뭐라고 적혀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좌우단간 이 sign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방송 제목에도 썼던 것처럼 개나 소나 말이나 이거 막 주어를 쓴다는 거야. 물론 개나 소나 말은 동물이지만 영어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표지판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주구문,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런 구문을 써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sign says
no smoking 하면 표지판이 말해요. 뭐라고? 금연이야, 금연이야. 금연이야,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만화 같지 않아? 만화?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사물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스폰지밥 뭐 이런 것처럼. 그죠? The sign says no smoking 하면 표지판에 no smok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씁니다. 뭐뭐라고 적혀 있어야 할 때 say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럼 일단 뭐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뭐 I have a headache. 뭐 이런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죠?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러면 headache가 두통이잖아요. 나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느낌이 좀 안 살죠. 그죠? 느낌이 좀 안 살잖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옛날에 뭐 그 갑자기 그 개보린 그 광고 생각나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 옛적에 어떤 외국인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말 잘 못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전 머리가 안 나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맞다 개보린 뭐 이랬는데 진짜 옛날 광고다 그죠? 아무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좀 감정이 좀 느끼잖아요. 좀 강도가 I have a headache 이거보다는 좀 강도가 좀 있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발상하고 이건 좀 비슷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My head is killing me. 우리말 비슷하죠? my head, 머리인데 머리가 지금 is killing me.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도 의인화한 거죠. 헤드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뭐 내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근데 내 머리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is killing me. 전형적인 무생물 주어 구문이다 하는 것이죠. My head is killing me 하면 느낌이 좀 확 오잖아요. 내 머리가 막 나를 막 죽이고 있는 거니까 머리가 진짜 아픈 거예요. 지끈지끈. 그죠?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한국에 무슨 일로 왔어요? 한국에 무슨 일로 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무슨 일로 왔어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한테 물어보잖아요. 한국에 온 이유가 궁금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한국에 무슨 일로 왔어요? 한국에 왜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이런 식으로. Why did you come to Korea? Why? 왜? Did you? 했냐 이거죠. Why did you come to Korea? 왜 한국에 왔어요? 우리말을 지역한 표현인데 이 표현 맞아요. 맞는데 이 표현을 하면 좀 약간 좀 직설적인 느낌이 든다 이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여기 왜 왔어? 여기 왜 왔냐고? 좀 듣는 사람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어서. 한국에 왜 왔어? 한국에 왜 왔어? 약간 무슨 뭐라 그럴까? 무슨 불법 체류자가 된 느낌? 뭐 이런 느낌 비슷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세. 그래서 그럴 때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때 맨날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 거죠. 처음 본 한국 외국인한테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때 이 표현 써야 돼요.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brought? 이 brought라고 하는 녀석은 bring의 과거잖아요. bring의 과거. 이게 데리고 오다죠. 여러분 what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사물을 가리키잖아요. 무엇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what, 무엇이 당신을 한국에 데려왔습니까? 이거예요. what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을 한 거죠. What brought you to Korea? 무엇이 당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생물 주어 구문이죠. Why did you come to Korea? 뭐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듣는 사람이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역하면요. 무엇이 brought, 데려오다죠. 데려오다. 당신을 to Korea,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무생물 주어 표현 마지막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뭐 시험 전에는 이게 밤 꼴딱 새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또 그런 날은 왜 그렇게 졸리는지, 그죠? 조금 있다 침대에 잠깐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딱 깨면 아침이잖아요. 큰일 났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커피를 그런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얘기해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피를 마시면 이제 딱 끊잖아. 커피를 마시면, 그죠? 딱 끊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야. 커피를 마시면 if you drink coffee, 네가 커피를 마시면, 지역한 거 지역. if you drink coffee, 잠이 안 올 거예요. you 안 올 거예요. 미래네, 그죠? you will not sleep. 뭐 이렇게 정도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써도 충분히 의사소통 됩니다. 이거 틀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영어 쓴다고 해서 뭐 무시당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다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뭐 미국 애들이 쓰는 말만 뭐 맞는 영어인가요? 그런가? 요즘은 그 영어는 세계어라고 그러잖아요. 꼭 미국식 영어만 정답이라고 이게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영국식 영어도 있고, 인도식 영어도 있고, 싱가포르식 영어도 있고, 한국식 영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영어는 이미 세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은데, 이 무생물 주어 구문의 발생을 알면 문장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운데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구조처럼 차물을 주어로 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 같으면 커피겠죠. 커피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잠이 안 온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if you drink coffee.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됩니다. 되는데, 물주금을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타다! 이겁니다. Coffee will keep you awake. Coffee will keep you awake. 지역하면요. 커피가 할 거야. keep.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keep이라고 하는 동사가. keep you. 당신을 awake가 뭡니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잠들지 않은 것. 그죠? 우리말로 커피 마시면 잠 안 와 이건데, 영어식 표현은 깨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야. 깨어 있을 거야. 무슨 아시겠죠? 잠들지 않는 거 깨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커피가 당신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하면 까다롭죠. 그런데 물주구문에 마찬가지로 커피가 당신을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유지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잠 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5개의 표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물이 주어로 온 경우예요. 마치 사물이 사람인 것처럼 쓰인 대표적인 경우 5개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상이기 때문에 영어식 발상은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했죠?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물주구문으로 그 소식, the news. 그다음 듣고 놀랐어요인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놀란 건데 이것은 의인화를 해서 그 소식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the news surprised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두 번째 문장. 표지판에 금연이라 써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say라고 하는 동사 쓰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 있다 그러면 표지판, the sign. sign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ys 발음, says 뭐라고? No smo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say라는 동사 뭐뭐라고 쓰여 있다. 세 번째 문장.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써도 되는데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내 머리가 날 죽이는 거야. 막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My head is 날 죽이고 있어. 마치 살인자처럼 killing m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재밌죠 이거? My head is killing me. 한국에 무슨 일로 왔어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뭐 되지만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렇게 써주시면 물주구문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거 좀 어렵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뭐예요? coffee keep you 당신을 유지할 거예요. 어떤 상태로? 깨어 있는 상태로. Coffee will keep you awak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주어 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시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영어에서는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주어가 우리말과 달리 사물이 마치 사람처럼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